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세일즈 매니지먼트 챕터 11 자 11장입니다. 영업사원 보상 및 인센티브. 컴펜세이션이 보상이고요. 인센티브가 그 보상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실적대로 지급하는 그런 어떤 페이를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1절 Overview of Compensation and Incentive. 보상 및 인센티브에 대한 오버뷰 개관입니다. 자, 보상의 요소들을 보시면요. 셀러리가 있고 커미션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세일즈 컨테스트가 있고 베네핏이 있네요. 셀러리는 기본급, 우리가 소위 그 고정급이죠. 월급제로 주는 그런 비용, 그런 급여를 말하고요. 커미션은 실적제예요. 인센티브에는 커미션과 보너스가 들어가 있죠. 인센티브가 이제 커미션과 보너스로 중심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컨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영업 일종의 이 경합을 붙이는 거죠. 영업 사원들끼리.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그 스페셜한 주제를 달성한 영업 사원들에게 뭐 좀 큰 상, 여행, 뭐 돈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게 세일즈 컨테스트예요. 그다음 베네핏은 뭐 복리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의 어떤 그 시큐리티, 안정의 니즈를 이렇게 그 주는 그런 혜택을 말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금전적 보상을 먼저 보면 셀러리와 커미션과 보너스로 나누어져요. 고정급은 아까 말했듯이 그 기본급으로 주는 딱 고정된 그런 돈을 말하고요. 많은 영업사원들은 고정급만 가지고 물론 고정급만 주는 영업사원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고정급에 커미션이나 보너스를 더해서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고정급 100만 원에 커미션은 매출의 3%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보너스는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추가적인 지불을 보너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콘테스트와 복리후생도 있습니다. 자, 컴펜세이션 플랜, 이게 바로 보상 계획인데요. 보상 구조가 영업조직에서 구현되는 방식은 영업사원에게 제공되는 보상 계획, 컴펜세이션 플랜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성공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영업사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보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업사원의 동기부여죠.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가장 적합한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한 영업사원의 총 보상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너무 적으면 일을 안 할 테고요. 너무 많으면 뭐 다른 부서 사람들과 위화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악영향들도 있겠지요. 세 번째, 영업조직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의 적절한 조합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실 돈에 끌리죠.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죠. 하지만 돈 말고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 금전적 보상의 어떤 밸런싱, 조합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러리는 fixed sum of money, 그 고정금액이에요. 주로 이제 월급, 주급, 월급이 제일 많죠. 월급으로 지급되는 주로 그런 돈을 고정급, 셀러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인데요. 커미션과 보너스로 나누어지는데 좋은 실적을 장려하기 위해 주죠. 그런 것을 인센티브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커미션과 보너스인데요. 커미션은 그 판매량 또는 수익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세일즈 볼륨이나 프로피터빌리티와 연관된 게 커미션이고요. 보너스는요, 특정한 타겟,
특정한 타겟을 미팅하거나 익시딩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초과 달성하거나 할 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보너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커미션은 페이먼트인데 short-term result. 주로 단기적인 결과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커미션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달러 매출 또는 세일즈 볼륨 판매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보너스는요, 다시 말하지만 achieving or surpassing, meeting or 아까 표현이 뭐였죠? exceeding. 그러니까 특정 수준을 맞추거나 달성하거나 또는 넘어설 때 주는 것이 보너스다. 보너스는요, 보너스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센티브와 함께 주는 경우가 많죠. 또는 샐러리와, 그래서 샐러리, 인센티브, 보너스 이렇게 섞여서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 거는 이제 조합형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attaining 쿼타라는 게 일종의 영업사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목표 할당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목표 할당량도 채우지 못했는데 보너스가 지급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번엔 세일즈 콘테스트예요. 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어떤 경합이죠. 경합. 영업사원들에게 뭔가 서로 경쟁도 부추기고요. 특정한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달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단기적 목표죠. 쇼텀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 만든 그런 이제 경합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번에 베네핏이에요. 베네핏은 패키지 오브 베네핏은 복리후생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제가 그 표에서 말했지만 시큐리티,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렇게 제공되는 거니까 일종의 뭐 근속이라는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베네핏에 포함되겠죠. 안정이라는 것은 안정 이런 뜻인데요.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Hierarchy of Needs라는 욕구 5단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매우 그 바탕에 깔린, 물론 더 밑에는 Physiological Needs라고 하는 생리적 욕구, 즉 생존의 욕구가 있지만 생존 욕구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안전 욕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린 안전 욕구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아까 이야기한 베네핏인 것이에요. 보상에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금전적 보상과 즉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있고 non-financial incentive도 있다는 사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순수 고정급이 있고요. 순수 커미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aight salary, straight commission, 그 다음에 combination 요 세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요. 자,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완전 고정급제, 완전 그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컨비네이션 플랜이라고 말해요. 컨비네이션 플랜 가장 많이 써서 제가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완전 고정급, 순수 고정급은요. 어떤 상황에서 줄까요? 첫째, 순수 고정급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영업사원이 잘해도 이를테면 300만원, 못해도 300만원인 것이죠. 근데 왜 고정급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영업사원이 자기가 영업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고정급 안 주고 인센티브만 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영업 말고도 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바라는 일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별도의 목표가 있을 때, 이를테면 뭔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계속 해야 돼. 근데 핵심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핵심 거래처를 만나서 상담하고 AS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줘야 돼. 그렇다면 영업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이때 그 순수 고정급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업사원이 매출을 일으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영업사원이 뭔가를 해서 받은 거니까 매출은 일어나는데 그 매출이 그 영업사원이 뭘 했기 때문에 매출이 생긴 거야? 이런 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일단 매출은 A라는 회사로부터 매출이 월 꾸준히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거기 담당하는 그 영업사원이 잘해서 꾸준히 나오는 거지, 아니면 원래 그 제품이 그냥 독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광고를 보고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업사원이 특별히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다른 뭐 우연이든지 트렌드든지 어떤 계절적 요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영업사원의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연관성을 쉽게 만들 수 없을 때는 그냥 고정급으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영업사원의 결정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 자, 세 번째는 최근 추세는요. 과거에는 매출 대비로 많이 했다면, 판매량이나 매출로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수익성으로 주는 경우가 인기다. 자, 매출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에 따라 커미션을 주는 방식은요. 그런 것이 바로 변동 커미션이에요. Variable 커미션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거래처와 거래할 때 커미션을 더 주는 거죠. 커미션 비율이 제품별로 거래처별로 다르다. 이게 수익률에 따라 다른 이런 게 바로 베리어블 커미션이라는 것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커미션은 뭐예요? 고정급이 없는 거예요. 판매량 또는 매출에 의해서만 성과금만 지불하는 것이죠. 성과금만 지불하면 뭐가 좋아요?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게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사실 고정급을 뭐 A, B, C, D 누구에게나 고정급 300만 원씩 준다면 게을르게 일하는 A나 열심히 일하는 B나 똑같이 300만 원을 받으니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적제로 하면 열심히 일하면 많이 받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공정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공정을 따지려면 서로가 맡은 구역이 공정해야 돼요. 그게 공정해야 공정을 따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A는 영업을 되게 잘해. B는 영업을 잘 못해.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훨씬 더 고객이 많아. A의 그 영업 영역은. 근데 B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좁아. 그 안에 고객이 몇 군데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똑같이 일해도 A가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공정은 좋은데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서로가 맡은 그 포텐셜이 비슷해야죠. 그래야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영업 영역의 크기가 그러니까 고객의 수가 일정하게 포함되어 있는 영업 영역을 할당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따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스트레이트 커미션이 공정해요. 그 영역만 잘 나눠준다면 공정해요. 왜 공정하냐? 고성과자는 보상을 받고 저성과자는 보상을 덜 받는다. 보상을 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는 동료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커미션 계획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계산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다. 매출의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수익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또한 그 컴펜세이션 하는 비용은요. 영업 실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 실적이 안 나면 커미션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번 만큼 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보상 비용이 번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게 일단 돈이 별로 없는 회사라면 좋겠죠. 만약에 고정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데 고정급은 계속 줘야 돼. 그럼 작은 회사 같으면 돈이 없으니까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커미션만 주면 벌어온 것에 아주 일부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위험도가 좀 낮죠. 자,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뭐 초보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업을 잘 못하니까 너무 조금 가져가. 이를테면 기본급이 없어요. 근데 뭐 처음에 막 잘 몰라가지고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개 못 팔았더니
월급이 8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가족을 딸린 가족들이 식구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생활이 안 돼. 하면서 이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죠. 수입이 너무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턴오버 레이트가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드로우라는 걸 해요. 드로우는 뭐냐면 일종의 요즘에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불. 그러니까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 테니 자 미리 땡겨줄게. 나중에 영업 실적으로 해서 갚아. 이런 거죠. 이걸 드로우 또는 드로잉 어카운트라고 해요. 일종의 선지급금이죠. 선지급금. 자, 선지급금을 주는 그 취지는 뭐냐면 항상 어느 정도 금액은 그래도 최소 200은 맞춰줄게. 만약에 어떤 영업사원이 80밖에 못했어요. 80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120을 더 줘서 200을 맞춰주고 최소 200을 맞춰주고 그 더 준 120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영업을 해서 커미션으로 메꾸어 나가라. 뭐 이런 것이죠. 자, 이번엔 컨비네이션 플랜이에요. 섞은 거죠. 스트레이트 샐러리와 스트레이트 커미션 제도를 섞은 겁니다. 이것을 바로 컨비네이션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설계할 때 몇 가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요. 1. 기본급 대비 인센티브의 적정 규모는 얼마가 적당한가? 인센티브는 기본급의 평균 몇 프로 정도 되어야 할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밸런싱이 또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인센티브 수익의 실링, 천장이죠. 상한선을 적용해야 할까? 영업사원의 실적에 비례하여 무제한 쪽으로 줘야 하는가? 만약에 진짜 무슨 갑자기 뭐 유행처럼 그 제품이 팔려가지고 뭐 월급을 막 5천만 원 받고 7천만 원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When should the salesperson be credited with sale? 영업사원이 어느 시점에 판매를 인정받아야 할까요? 계약 체결할 때, 뭐 입금될 때, 아니면 납품할 때, 뭐 이럴 때. 아무튼 이런 그 어떤 때에 그 판매를 인정받아야 할까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 팀별 인센티브를 사용해야 하는가? 개인별이 아니고 팀별로, 팀의 실적에 따라서. 그렇다면 팀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영업팀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겠죠. 또 영업사원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자주 지급받아야 할까? 주급, 월급, 뭐 이런 인센티브 지급 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컴펜세이션 플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컴펜세이션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예요. 자, 1단계 리서치, 연구하는 거, 조사하는 거예요. 뭘? 과거의 영업, 그리고 보상, 과거에 했던 영업과 그리고 보상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그 안에서 뭔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영업 조직의 보상을 할 때 이 보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익 증대, 생산성 증대, 매출 증대, 뭐 판매량 증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지급 계획, 지급 대상, 보상의 결과, 지급하는 그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을 계산하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해야겠죠. 그게 이제 디벨롭 플랜이에요. 4단계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뭐 실제적으로 테스트한다기보다도 엑셀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보상 계획 같은 걸 놓고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벌고 월 얼마 벌고 주 얼마 벌고 어떤 제품을 이렇게 팔았을 때 얼마를 받는지 가상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매출이 많을 때 적을 때 제품별 이 제품 저 제품 해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월급이 가거나 너무 적은 월급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큐멘트예요. 다큐멘트는 이제 그 일종의 공개 단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일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보상 계획을 문서화해서 영업사원들에게 뿌리는 이런 단계죠. 자, 3단계입니다. 세일즈 콘테스트예요. 영업 콘테스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종의 경진대회, 영업사원들 대상으로 한 일종의 특정한 테마를 갖는
단기적인 동기부여책이죠.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정의된 어떤 목표가 있어요. 단기적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해요. 흥미진진한 테마. 그래서 우리 그 AMM PCM 시험 그걸 보니까 뭐 이를테면 그 옛날 골드러쉬 있잖아요. 금 캐러 나가던 그 골드러쉬 하는 것을 하나의 테마로 영업사원의 그 콘테스트를 만든 그런 사례도 그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금 캐러 같은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세일즈 콘테스트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일종 오프닝 세레모니 같은 걸 하면서 막 분장까지 하고 나와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보상 확률. 자, 콘테스트가 해서 야, 이거 하면 무슨 하와이 여행권을 준대. 뭐 이래요. 근데 와, 가고 싶은데 에휴, 나는 저게 되겠어. 이렇게 지레 포기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지레 포기할 만큼 높지도 않고 그다음 아무나 할 만큼 낮지도 않아야 하겠죠. 그다음 보상이 매력적이어야겠죠. 이를테면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켜놓고선 뭐 겨우 뭐 30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뭐 안 하겠죠.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큰 보상이 있다면, 매력적인 보상이 있다면 더 동기부여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또 계속 해줘야죠. 꾸준히 홍보해주고 회사에다가 포스터도 붙이고, 자 5월에 세일즈 컨테스트 해가지고 포스터도 회사에 붙이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라는 건 지속적으로 스루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해주고 사내 방송도 해주고 아니면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팔로우 스루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세일즈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단기 쇼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세일즈 콘테스트이다. 자, 여기 문장은요, 콘테스트가 그 회사의 ongoing compensation plan, 그 지속적인 보상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테스트는 콘테스트고 회사의 기본적인 보상 계획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테스트가 회사의 ongoing compensation plan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콘테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긴 한다? 영업사원들이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죠. 하지만 이게 회사의 그 어떤 기본적인 보상 계획으로서 사용돼서는, 그렇게 인식돼서는 안 된다. 보상 계획은 보상 계획이고 콘테스트는 콘테스트죠. 콘테스트 우승자들은요, 종종 현금, 상품, 여행, 캐시, 머천다이즈, 트래블 같은 식으로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콘테스트 수상자들도 어떤 그 인정과 성취감의 형태로 비금전적 보상을 받아요.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큰 성과를 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해주는, 그렇게 그걸 이제 인정식이라고도 하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성취감 같은 거, 내가 해냈구나, 자존감, 성취감, 어떤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 자신감, 셀프 프라이드 같은 이런 걸 우리가 내적 리워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금전적, 돈으로 주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주는 표창도 돈은 아니니까. 그리고 성취감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영업 콘테스트에서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얘기 한 말씀 드리면, 영업 콘테스트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어카운트, 뉴 어카운트를 발굴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콘테스트의 목표는 어때야 합니까?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명확하게 이 콘테스트가 정의돼야 돼요. 자, 그리고 콘테스트 목표가 정의돼야 되고, 그 다음 인센티브 보상이 기업의 목표와 일관돼야 돼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콘테스트에서 뭔가를 잘 했을 때 주는 보상이 기업의 장기 목표하고 좀 어긋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되면
예, 그건 올바른 목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콘테스트의 테마입니다. theme. 흥미로운 테마가 있어야 돼요. 참가자들의 열의를 높이고 홍보에 용이하도록. 제가 시험에 나왔던 얘기 간단하게 드렸었죠. 뭐 이를테면 과거 옛날 미국의 그 금광 서부 개척 시대 금광 금캐러 가던 그 골드러시 하던 그런 사람들 복장과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흥미 요소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콘테스트 테마죠. 이번엔 그 당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수상이죠. 수상 확률. 내가 저 콘테스트에서 그 등수에 들 수 있을까? 상을 탈 수 있을까?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다 받아도 안 되고 아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조차 없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따낼 수 있어. 너무 어려우면 에휴 나는 안 되고 또 영업팀에서 잘 되는 쟤네가 타겠지 하는 식으로 포기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리워드의 종류예요. 자꾸 반복되죠. 캐시, 머천다이즈, 트래블, 상금, 상품, 여행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 보상만이 아니라 내적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콘테스트 프로모션 앤 팔로우 스루. 콘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알려야죠.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고요. 왜요?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꾸준한 홍보, 회사 내에 계속 알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참여한 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영업사원에게 당신 지금 콘테스트 목표가 100인데 당신 지금 75까지 하고 있어.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겠는걸.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동기부여도 해주고 뭔가 피드백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세일즈 콘테스트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단기적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시켜주고 꾸준히 팔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일즈 콘테스트 할 때만 반짝하고 나머지 땐 손 놓고 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순간적인 결과만 낸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일즈 콘테스트의 기간 동안 매출이 확 늘어요. 늘긴 느는데 왜 느냐 봤더니 어떤 영업사원들은 이를테면 세일즈 콘테스트를 7월 한 달 동안 한다 봐요. 7월 한 달 동안 세일즈 콘테스트 하면 6월에 일부러 매출을 안 내고 그걸 7월로 미뤄요. 또는 8월에 팔 수 있는 것을 땡겨서 7월에 팔아요. 이런 식으로 6월 거는 미루고 8월 거는 땡겨서 7월에 다 묶어버려요. 이러면 7월 달에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7월에 엄청 번 것처럼 보이지만 6월하고 8월 걸 땡겨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하게 늘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7월에 뭐 7월에 300억 인데 8월 되니까 뭐 30억으로 떨어졌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에 고객이 과다하게 몰려 콘테스트가 끝난 후 한동안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걸 포스트 프로모셔널 딥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죠. 마케팅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콘테스트를 너무 이렇게 세게 하고 하면 영업사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내가 딸 거야. 너는 안 되고 내가 이를테면 너무 적어. 일단 당선 위닝 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럼 경쟁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사기라기보다도 어떤 그 결속력, 응집력, cohesiveness, 응집력과 사기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감정적 앙금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너무 개인적으로 경쟁을 부추길 때 콘테스트가 그리고 보상의 수가 위닝 될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가 않고 너무 적은 수, 뭐 3명, 4명 뭐 너무 소수 받을 수 있다면 저거 받으려고 팀 내에서 막 아웅다웅 막 서로 이제 막 감정 싸움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비판은 이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회사의 보상 계획이 지금 엉망이에요. 보상 계획이 잘 안 돼 있어. faulty compensation plan, 잘못된 보상 계획을 커버업, 덮어버리기 위해 콘테스트를 남용하는, 콘테스트를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제대로 된 컴펜세이션 플랜이 있다면 굳이 뭐 그 또 한 번 받을 필요 없는 건데, 얼마나 저기 보상 계획이 안 좋았으면 이 보상 계획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니까 콘테스트로 때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나쁜 거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세일즈 콘테스트의 비판의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일즈 콘테스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돼요. Only on a short term. 단기적으로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의 항상 일상적인 성과는 꾸준히 내고요. 특별한 노력을 유도해야 할 때, 이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기업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영업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빈번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콘테스트로 때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뭔가 바꿔야 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비금전적 보상입니다. 비금전적 보상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아니고 승진, 프로모션이나 어드밴스먼트, 유사한 말이긴 한데요. 관리직으로 오르는 것을 우리 책에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영업조직 내에서, 세일즈포스 내에서의 어떤 그 발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거래처를 만난다든지 뭔가 좀 더 큰 거래처로 간다든지 이런 걸 어드밴스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차, 더 좋은 오피스, 나만의 어떤 독방, 뭐 이런 식의 그 특전이라고 하죠. 퍼퀴시트라고 하는데요. 특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recognition이에요. recognition은 인정이에요. 인정은 회사에서 당신 참 잘했어 라고 치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표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포상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죠. recognition, 인정이. 자, 모든 recognition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첫째, 성과에 기반해서 줘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균형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축하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뭔가를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 recognition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축하 행사가 없다면 그냥 단순히 인센티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recognition 프로그램은요, good taste여야 된다. 맛있어야 된대요. 맛있다는 얘기는 뭐 먹는 건 아니니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There must be adequate publicity. 홍보죠, 홍보. 회사 내에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뭐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하잖아요. 뭐죠? 그 연도 대상, 보험사들은 연도별로 그 상 주는 거 하고, 뭐 다단계 회사 같은 데서도 인정식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등급 올라간 사람들 기념해주고 하는 거 하죠. 그런 게 다 recognition의 일종이죠. 그런 것도 적절하게 홍보를 하죠. 자, 이번엔 비용 계좌예요. 비용 계좌에 대한 접근은 영업사원의 보상에 대한 개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보상으로서 쓰인다는 거죠. 비용 계좌 지원은 영업사원의 보상 수준을 높인다. 자, 어떤 형태의 비용 환급, expense reimbursement라고 하는데요. expense reimbursement. 비용 환급을 어떤 비용 환급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영업 매니저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최대한 조금 줄까? 아니면 최대한 많이 줄까? 그러니까 최대한 깐깐하게 줄 것인가죠. 총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영업사원이 쓴 돈이라면, 영업을 위해 쓴 돈이라면 충분하게 줘서 이 사람이 부담 없이 자기 돈 안 쓰고 편하게 영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두 옵션 중에 고민을 좀 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리임버스먼트 플랜이 뭐냐면 디렉트예요. 디렉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unlimited라고 할 수 있죠. 무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unlimited reimbursement plan 또는 direct reimbursement plan인데요. 이거는 허용될 만하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라고 한다면 무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출장 가서 먹는 식대, 이거는 허용될 만하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그 거래처 사람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 때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허용될 만하고 합리적인 그런 항목이고, 또 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무슨 뭐 문구라든지 뭐 제안서 출력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등등은 다 허용할 만하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돈이라면 100% 무제한적으로 환급해 줄게. 이런 게 바로 Direct Reimbursement 또는 Unlimited Reimbursement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Limited가 있어요. 이거는 지출 항목에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이를테면 식대는 1인당 50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두고, 교통비는 1인당 거리별로 어디 거리는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두는 거죠. 이런 게 리미티드예요. 예산 제한 리미티드를 두는 것이 사실은 영업 실적과 관련된 비용을 잘 이해하고 이걸 정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직급 높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식비를 한 앞에 7,000원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앞에 8,000원 이상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 되게 중요한 사람을 모시는데 8,000원은 너무 적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업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이해 못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정하려면 이를테면 또 막 10년 전에 정한 걸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를테면 KTX 비용이 뭐 인상이 됐는데 그것도 반영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실적과 관련된 영업 활동에 얼마나의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정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동기부여 판매 실적을 타격을 줄 수 있다.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 최소한 이만큼 비용이 필요한데 환급 상한선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내 돈 쓰고 해야 되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이를테면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리미티드가 너무 깐깐해. 그래서 나는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내 돈 내고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뛰고 싶은데 환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그래 차라리 내 돈 쓰느니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죠. 자, 비환급 계획도 있어요. 안 줘. 교통비 안 줘. 식사비 안 줘.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해. 대신 이런 경우는 뭔가 해냈을 때 보상이 아주 커야겠죠. 보상도 작으면서 돈도 하나도 안 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비환급 계획은 자기 돈으로 하되 따내면 그 실적에 대해서 커미션은 아주 크겠죠. 자, 이번엔 보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몇몇 회사들은요, 공정성과 효과성을 위해 영업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상 및 인센티브 위원회를 설립했대요. 보상 및 인센티브 위원회, Compensation and Incentive Committee라고 할 수 있죠. 페어니스와 이펙티브니스를 위해서. 시험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래 두 가지 이슈가 방금 전에 나왔던 페어니스와 이펙티브니스를 위해 영업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이슈다. 첫째, 기업의 관계 판매 목표를 평가하는 것. 관계 판매 목표. 두 번째, 보상해야 할 직무 수행의 측면을 결정하는 것. 어떤 측면에 대해 보상할까? 어떤 직무 수행에 대해 보상할까에 대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 Relationship Selling Objective. 두 번째, Aspects of Job Performance to Reward. 자, 관계 판매 목표라는 게 사실 영업에서 관계 판매를 중시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관계 판매를 통해서 성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쿼타예요. 쿼타. 목표 할당량이죠. 목표 할당량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겠죠. 이런 쿼타를 정해야 됩니다. 쿼타는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realistically attainable,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보상 계획을요, 보상 계획이 짜여지면, 만들어지면 잘 쉽게 성공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꽤 트리키하다,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어떤 직무 수행 측면을 보상할까? 매출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는 제품을 팔았을 때 해줄까? 아니면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할 때 해줄까? 아니면 고객 이탈을 많이 막아줬을 때 해줄까? 아니면 세일즈 콜을 많이 한 영업사원에게 해줄까? 이렇게 직무 수행의 어떤 측면에 보상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내가 뭘 했을 때 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고 깔끔하고 클리어해야죠. 너무 복잡하고 무슨 계산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개가 있고, 내가 뭘 했는데 뭘 얼마를 받을지 나 스스로도 계산할 수 없다면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짜잘한 거 말고요, 주요 측면에 대해서만 만들어야지만 심플해질 거 아니에요. 키 애스펙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연결해 주는 게 더 좋다. 아까 배웠죠. 그 릴레이션십 셀링 목표. 아까 쿼터 얘기도 했지만 관계형 판매 목표. 이게 바로 주요 측면이라는 거예요. 관계형 판매 목표. 즉 아까 말했지만 쿼터가 대표적이죠. 쿼터. 목표 할당량. 이런 것들에 지금 연결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보상의 가장 적절한 조합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영업사원에게 너무 많이 보상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보상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문제죠. 첫 번째, 영업사원들에게 너무 많이 보상할 때의 위험성. 첫째, 보상하는 거 영업사원들은 좋아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 회사에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수익이 감소하고, 영업사원이 너무 많이 버니까 관리직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영업만 계속 하려고 그래. 관리직도 필요한데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회사 내에 어떤 다른 부서와 위화감도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너무 조금 주면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야망과 희망과 뜻이 있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안 와요. 안 오고, 저렇게 조금 주는데 저기서 일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안 오고 그냥 대충 일해서 조금 하고 조금 받지 이런 무능한 영업사원들이 많이 유입돼요. 성과가 많이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적게 주니까 생활이 안 돼요. 딴 데서 일해야겠다 하고 나가요. 퇴사, 이직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이 사람들 고성과자들 만들기 위해서 높은 트레이닝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성과자가 좀 더 좋아지긴 하지만 트레이닝 통해서 저성과자가 아주 높은 고성과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트레이닝 비용은 꽤 낭비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요, 컴펜세이션 플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믹스의 변경. 보상 믹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죠. 셀러리도 있고 커미션도 있고 인센티브 보너스, 그 다음 베네핏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보상 믹스의 변경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성과에 더욱 둔감하게 바꾸거나, 이를테면 원래는 좀 더 성과에 더 민감하게 성과를 잘 내면 보상도 잘 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성과를 더 내도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도록 더욱 둔감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보상 믹스, 보상 계획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이것도 더욱 나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1 영업사원의 보상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